아몰포스 IgGO 제작과 특성 분석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자, 통신, 제로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고, 이러한 기술적 발전을 토대로 모든 전자기기를 한데 묶어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초래와 더불어 디스플레이 산업은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RT에서 시작한 디스플레이 산업은 LCD, 더 나아가 OLED와 같은 플랫패널 디스플레이의 형태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이러한 플랫패널 디스플레이를 뛰어넘어 플렉시블, 웨어러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와 같이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현에 필요한 기술 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구현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백플레인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학과 산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아몰포스 실리콘의 낮은 이동도, 폴리크리스탈 실리콘 TFT의 논 유니포미티를 해결하고자 우수한 모빌리티 및 좋은 소자의 유니포미티를 갖는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중에서도 노무라가 처음으로 네이처에 게재한 아몰포스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를 이용한 틴필름 트랜지스터는 최근 차세대 백플레인 기술로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IgGO 옥사이드 세미컨덕터는 아몰포스 실리콘 대비 매우 높은 이동도를 갖습니다. 이러한 높은 이동도는 해상도가 점점 높아질수록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OLED와 같은 경우 전류 주입이 필요한 발광이 이루어져 기존 LCD 대비 더 높은 노빌리티 약 10제곱cm per 볼트 세크 정도의 이동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몰포스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TFT의 뛰어난 유니포미티 특성입니다. LTPS의 경우 100제곱cm per 볼트 세크 정도의 매우 높은 이동도를 나타내지만 좁은 영역에서 발생하는 그레인 바운더리 문제로 인하여 실제 상용화하기에는 유니포미티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물질의 경우 채널 물질이 비정질의 특성을 가짐으로써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아 LTPS에 비해 매우 우수한 유니포미티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와이드밴드 갭 특성입니다. 보통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에서 채널로 사용되는 물질은 3 일렉트론 볼트의 밴드 갭을 나타내며 와이드 밴드갭 특성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와이드 밴드갭 특성은 가시광 영역에 빛을 투과하여 투명 백플레인을 제작하기에 매우 용이합니다. 다음은 이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대표적인 물질 아몰포스 IgGO의 컨덕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그림과 보이시듯이 크리스탈 실리콘은 sp3 오비탈이 서로 고용교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 p 오비탈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크리스탈 실리콘이 아닌 아몰포스 실리콘으로 채널을 형성하게 되면은 방향성이 매우 무작위하게 배열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는 모빌리티에 큰 영향을 주며 전자가 이동하기에 매우 불규칙적인 패스를 이루기 때문에 모빌리티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이 IgGO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s 오비탈이 서로 오버랩되어 쉽게 전자들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s 오비탈은 구형을 이루고 있으며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 양자수가 5가 넘기 때문에 구형이 매우 크므로 오버랩되기 되게 쉬운 물질이며 이에 컨덕션 패스가 매우 매끄럽게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아몰포스 실리콘보다 약 10배 정도 이상의 이동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IgGO의 원소 비율에 따른 특성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gGO는 인듐, 갈륨, 그 다음 징크, 옥사이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인듐은 컨덕션 밴드를 형성하는 주
오비탈이 이제 인듐의 5s 오비탈이기 때문에 모빌리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듐의 조성비가 높아질수록 모빌리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갈륨은 이 인듐 캐리어의 발생을 억제시키고 옥시전 베이컨시의 형성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프 커런트가 매우 제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갈륨의 조성비가 높아질수록 이 오프 커런트가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징크는 컨덕션 밴드 밑에 있는 테일 스테이트의 조정을 맡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채널과 인슐레이터 사이의 디펙트 스테이트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서브스트레이트의 특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작한 소자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롬 글라스의 기판에서 클리닝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클리닝은 다음과 같이 아세톤 IPA 용액에 각 5분씩 소니케이터에 넣어서 진행하였고 그 다음 RI 처리를 통해 표면 위에 오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게이트를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크롬 위에 포토리스토그래피 과정을 거쳤고 자세한 과정은 화면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 에칭, PR 스트립 과정을 각각 걸쳐서 게이트 형태를 다음과 같이 OM 사진을 통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 그 게이트 위에 게이트 인슐레이터를 증착하기 위해서 ALD를 이용하여 약 55나노 정도 증착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가장 중요한 채널을 증착하기 위해서 IGGO를 스퍼터로 증착을 하였고 그 이후 포토리스토그래피로 패턴을 새겨 웨데칭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이 소자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프로브 스테이션을 진행하기 위해 게이트에 프로브를 컨택시키기 위해서 게이트 인슐레이터 위에 BR을 형성하였고 BR의 형성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포토리스토그래피를 통해 패턴을 형성하고 BOE 용액을 이용하여 에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이후 채널 위에 전극을 형성하기 위해서 포토리스토그래피를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때 사용한 PR은 네거티브 PR로 비슷한 과정을 거쳤고 그 이후에 스퍼터를 통해 방막을 증착하였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술은 리프트오프를 이용하여 아세톤 용액을 이용하여서 ITO의 방막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소자로 공정을 마무리하여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정 과정으로 총 2개의 소자를 제작하였으며 각각의 소자에서 2개의 셀에서 데이터를 측정하였습니다. 우선 위스름스가 100/10인 조건에서 측정된 아웃풋 커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웃풋 커브에서는 리니어 영역과 세츄레이션 영역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리니어 영역에서는 드레인 볼테이지가 낮을 때 드레인 커런트가 비례하고 세츄레이션 영역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볼테이지에서 커런트가 안정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작한 IGGO 소자가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스랭스가 200/10인 조건에서 측정된 아웃풋 커브입니다. 위스랭스의 비율이 100/10에서 200/10으로 증가하니 드레인 전류가 더욱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채널의 위스가 넓어지면서 전류가 더욱더 쉽게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샘플에서 일관적으로 드레인 전류가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100/10과 마찬가지로 리니어 영역과 세츄레이션 영역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100/10에서 측정한 트랜스퍼 커브입니다. 트랜스퍼 커브는 게이트 볼테이지를 조정하면 드레인 커런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빌리티, 온오프 레이티오, 서브스레숄드 스윙, 스레숄드 볼테이지 같은 주요 특성들을 계산하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빌리티는 편차가 큰 데이터인 3번 값을 제외하여 나머지 평균값인 13.999 제곱 퍼 볼트 세컨드가 나왔습니다. 또한 온오프 레이디오는 최대 1.71 곱하기 10의 11제곱으로 스위칭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서브 스레숄드 스윙도 안정적인 범위에 있으며 스레숄드 볼테이지도 마찬가지로 2.36에서 2.69 볼트로 나타나 정상적인 범위에서 동작하는 소자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0/10에서 측정한 트랜스퍼 커브입니다. 위스 랭스의 비율이 커지면서 온오프 레이디오가 9.36 곱하기 10의 11제곱으로 100/10에서보다 조금 더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빌리티의 경우에는 편차가 큰 1번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의 평균으로 13.01 제곱 퍼 볼트 세컨드로 구하였습니다. 트랜스퍼 커브의 일부 샘플에서는 100/10과 200/10의 일부 샘플에서는 전류가 순간적으로 튀는 현상들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제작 공정 과정에서의 유니포미티나 트랩 혹은 측정 환경에서의 발생한 원인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공정 최적화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GGO TFT의 아웃풋 커브와 트랜스퍼 커브를 분석하였을 때 적합한 모빌리티와 우수한 온오프 레이티오를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특성들은 IGGO와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전자기기의 핵심적인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IGGO를 포함한 맥탈 옥사이드의 디바이스의 안정성을 향상하고 상용화를 위해서 공정 최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응용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탐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